안녕하세요. AWS의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아키텍트 전소영입니다. 오늘 AWS 빌더스 웨비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사업개발 매니저인 이계경님과 클라우드 세일즈 매니저인 정홍대님과 함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여정에 꼭 필요한 AWS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오늘 이 세션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세션의 진행은 먼저 AWS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프로세스, 지원 도구, 그리고 가속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패널 토크를 통해 실제 고객으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들에 대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WS 마이그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AWS의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평가, 모빌라이즈,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니제이션, 즉 현대화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 단계는 마이그레이션 할 대상을 선정하고 마이그레이션 비용,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과 조직에 대한 준비 상태 등을 평가하여 마이그레이션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모빌라이즈 단계는 마이그레이션 방식을 결정합니다. 타겟 아키텍처와 수행 전략, 계획을 수립하며 POC 또는 파일럿을 통하여 마이그레이션 경험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하여 기술, 조직, 타겟 환경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인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니제이션, 즉 현대화 단계는 온프라미스의 시스템을 실제로 AWS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 사용 비용, 운영, 개발, 신속성, 비즈니스 혁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AWS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각 단계마다 AWS에 검증된 프레임워크를 제공드리고 있으며 마이그레이션 성공과 수행 속도 향상을 위하여 저희의 도움을 받아 해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모빌라이즈 단계의 포트폴리오 진단평가 프레임워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평가는 현 온프라미스의 인벤토리 정보를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대상을 선정하고 마이그레이션 방식인 세분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션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기업에서는 온프라미스의 인벤토리 정보를 잘 관리하고 계실까요? 사실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잘 관리되는 경우가 의외로 적습니다.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인벤토리 정보 현행화 작업이 생각보다 번거롭기에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클라우드로 이전을 고려 시에는 인벤토리를 현행화하는 작업이 선행되곤 합니다. 온프라미스의 인벤토리 정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적용 대상을 선정하고 AWS 클라우드 사용 규모를 산정하는데요. 클라우드는 탄력적인 인프라 구성이 가능하기에 사전에 정확한 클라우드 사이징을 위해 너무 과도한 노력을 소비하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얻으려는 가치, 현재 온프라미스에서의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어떤 개선을 기대하는지 등을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조직의 기술 역량, 나아가야 하는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드립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 마이그레이션 대상 워크로드의 마이그레이션 전략이 수립되기에 이 활동들을 매우 중요하게 저희는 여깁니다.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7가지로 7R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세분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 리로케이트는 온프라미스에서 VM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의 VM웨어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리호스트는 수동 혹은 AWS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온프라미스의 OS부터 서비스, 소프트웨어까지 호스트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 리플랫폼은 온프라미스와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나 OS나 미드웨어를 오픈 소프트웨어 등으로 변경하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하는 패턴입니다. 네 번째, 리팩터는 클라우드 타겟 아키텍처를 변경, 개선하여 마이그레이션 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온프라미스의 모놀리틱한 아키텍처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도메인 단위로 작고 유연한 구조로 개선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거나 AWS 풀리 매니지드 서버리스 서비스를 활용하며 CI/CD 자동화를 적용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리팩터 방식은 비용 최소화, 운영 효율화, 개발 신속성, 비즈니스 혁신 등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리퍼처싱은 온프라미스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클라우드의 SaaS 서비스로 이전하는 패턴입니다. 여섯 번째, 리타이어는 온프레미스에서 워크로드를 중단하는 패턴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 리테인은 규제 등 온프라미스 환경의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리타이어와 리테인은 워크로드가 실제로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의 마이그레이션 세분할 전략 선정은 현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는 마이그레이션 범주에는 리호스트, 리로케이트 방식이 대략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기능과 구조를 개선하여 진행하는 모더니제이션, 즉 현대화 범주에 있는 리플랫폼, 리팩터, 리퍼셔스는 대략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과 현대화인 모더니제이션 전략 결정 요소에 대해서 그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현재의 소스 시스템을 클라우드 타겟 플랫폼으로 그대로 복제하는 것으로 현재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게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프라미스의 기능을 수정하여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기에 클라우드의 이점을 일부분만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모더니제이션, 현대화는 현행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를 재설계하여 타겟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어플리케이션 기능 향상이 가능하고 클라우드 가치 획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에 대한 의도적인 변경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마이그레이션의 세분화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요구사항과 기술 보유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겠습니다. 이를 전제한 상황에서의 보편적인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클라우드로 옮기고 리플랫폼이나 리팩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이그레이션 계획 수립에 있어 추가적인 팁을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 진단 평가, 준비, 마이그레이션을 일회성으로 완벽하게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애자일 개발 방법론과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작은 워크로드 단위로 마이그레이션 가능한 것을 먼저 빠르게 진행하여 경험을 축적하시고 그 이후 마이그레이션 전략과 계획을 개선하는 것이 마이그레이션 성공과 속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파트너를 활용하는 것 또한 권장드리는데요. 클라우드 운영과 거버넌스 모델은 클라우드에 맞게 변경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전에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도 반복적인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초기에 마이그레이션 파트너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지원 도구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AWS는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하고 많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하거나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도구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서버로부터 구성, 사용, 동작, 성능, 데이터 등 인벤토리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온프레미스 간의 종속성 매핑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WS 애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WS 마이그레이션 타겟 인스턴스를 설정하고 마이그레이션 패턴과 전략 수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AWS의 애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자체 데이터 스토어에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CSV 파일로 익스포트하여서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온프레미스 각 시스템이 AWS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총 비용 TCO 추정이 가능하고요. 온프레미스 각 시스템의 AWS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과정 또한 추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AWS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AWS 어카운트 설계가 필요한데요. AWS 컨트롤 타워는 보안 및 규정 준수,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잘 설계된 다중 계정 AWS 환경을 설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AWS 컨트롤 타워를 사용하면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보안 팔러시가 적용된 새로운 AWS 계정을 쉽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제일 처음 마이그레이션 시 랜딩존 구축에 있어서 AWS 컨트롤 타워를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AWS로 VM웨어를 마이그레이션 시에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는 VM웨어 vCenter 서버인 탄력적인 전용 베어 메탈 AWS 인프라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적화된 VM웨어의 컴퓨팅과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를 제공하여 온프레미스의 VM웨어를 리로케이션 방식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온프레미스의 서버 이미지를 블락 단위로 AWS 인스턴스로 변경을 실시간 동기화하며 마이그레이션 시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리프트 앤 시프트하는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하여 마이그레이션 전 SAP, 오라클 또는 SQL 서버 등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AWS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무중단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시므로 저희는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OS, 소스 인프라는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하여 많은 경우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하여 리호스트 방식의 마이그레이션을 매우 신속하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AWS로의 마이그레이션 시
한시적으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리 플랫폼의 경우 OS나 미들웨어를 오픈 소프트웨어 등으로 변경하여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패턴이기에 운영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리 플랫폼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 시에는 사전에 AWS에서 제공하는 개발 및 배포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운영 체계를 마이그레이션 시 마련하는 것을 먼저 권장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온프라미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풀 백업 받아 AWS에 신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 초기 풀 로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프라미스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AWS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짧은 대기 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솔루션을 이용해서 온프라미스의 데이터베이스를 AWS로 빠르고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다양한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오라클에서 오라클로의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동종 마이그레이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서 아마존 오로라로의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플랫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종 마이그레이션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한 마이그레이션은 소스 데이터베이스 중단 없이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동기화가 가능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의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패턴에서는 비용, 확장성, 안정성, 운영과 비즈니스 혁신 등 클라우드 이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리팩터 패턴인 모더니제이션, 즉 현대화 전략이 있습니다. 리팩터 패턴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식에 있어 저희는 서버리스 서비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AWS가 풀리 매니지드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 오픈소스 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패스웨이,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가이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스웨이를 활용함에 있어서 온프라미스에서 AWS로 마이그레이션과 동시에 리팩토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마이그레이션의 약 60%가 우선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예측 가능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리호스트 패턴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리팩토링을 위한 시간과 예산을 재계획하여 클라우드에서의 아키텍처링을 진행하는 모더니제이션, 현대화 작업으로 리팩토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이그레이션 패턴 선정은 각 워크로드의 기업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조직의 기술 역량에 기반하여 선정하지만 리호스트 이후 리팩토링을 진행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리팩토링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그리고 폭넓게 방식을 검토하실 것을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돕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 도구, 패턴, 전략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AWS는 이러한 전략과 도구뿐만 아니라 마이그레이션 전문 솔루션 아키텍처와 같이 여러분의 마이그레이션 전략 수립, 마이그레이션 역량 향상과 경험 축적을 가속화시키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마이그레이션 단계와 세분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단계별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AWS 클라우드 세일즈 매니저 팀과 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 개발팀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마이그레이션 모빌라이즈와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마이그레이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과
익스피리언스 베이스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마이그레이션 시 기술적 트라이 앤 에러를 최소화하고 아마존의 워킹 그룹, 워킹 문화 습득을 통한 클라우드 CCO의 조직 구성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고객 중 푸드테크, 도미노 피자 등과 같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성공을 극대화시키고 기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킨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심을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AWS의 서비스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는 패널 토크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둘러싼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AWS의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오니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스페셜 세션인데요. 마이그레이션 전문가가 고른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베스트 픽 시간입니다. 와! 먼저 진행에 앞서 패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클라우드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정홍대라고 합니다. 오늘 이 패널 토크에서는 실제 고객분들이 많이 문의 주셨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께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잘 해소하실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마이그레이션 전문팀의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개경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그레이션의 사업개발 매니저 이개경입니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 실용적인 AWS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소영님, 이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세션에서 마이그레이션의 절차와 기술 부분 세션을 맡았던 전소영입니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유용한 내용들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소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실제로 고객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셨던 문의를 바탕으로 Q&A 형식의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 들어와 주신 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고객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엔 자사의 서비스나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해서 회사 규모나 서비스의 기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개경님,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요새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속도의 경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새로운 실험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실패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클라우드는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처럼 작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를 만드실 때 예전엔 서버 도입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고 상당 규모의 인프라 투자 비용을 필요로 했는데요. 그리고 개발 기간도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성공하면 모든 분들이 행복하지만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했을 경우 기존 투자 비용이 매몰되기 때문에 새로운 실험을 주저하게 되는데요. 이때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서버를 준비할 수 있고 실제 사용한 기간 동안만 비용을 지불하고 실패하더라도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실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클라우드를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가 만났던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고객분들도 클라우드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만 경험이 없어 주저했는데 AWS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민첩성에 대한 장점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분들께서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죠.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비용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변경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구조 자체를 클라우드에 최적화 형태로 옮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옮기는 방법에 따라 비용 효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 사례를 보면 50% 이상 비용 절감한 사례도 있지만 단정적으로 얼마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객 사례는 옮기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고객사의 사례를 우리의 경우로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클라우드는 사실 비용보다도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위한 첫 단추로 비용을 넘어 회사가 클라우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고객분들께서 AWS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프로그램, 약자로는 MAP라고 하는데요.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관할 때 이관 기간 동안 기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서 양쪽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마이그레이션 비용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 기간 동안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고객의 이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규모가 작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고 이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마이그레이션 비용 버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소하신 고객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존 업무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걸 클라우드로 옮겨간다고 할 때 하루 만에 모든 걸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 이관 기간 동안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두 곳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양쪽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업이 사무실을 이전할 때 하루 만에 옮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에 따라 부서 단위로 옮기실 텐데요. 이사 기간 동안 두 빌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 중복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엔 당연히 규모가 작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나 준비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의미이고 자격 요건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AWS 영업분께 문의 주시면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고객분들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테스트 및 구축에 대한 지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검증해보는 Proof of Concept, POC에 대한 비용적인 지원이실 텐데요. 우선 AWS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AWS의 전문 컨설팅 파트너사를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수많은 AWS의 전문 파트너사가 있고 각 산업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파트너사의 역할은 초기 도입에 대한 초도 상담부터 아키텍처 구축에 대한 가이드와 리뷰, 그리고 실제 개발부터 운영까지의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클라우드 전문 이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하나? 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파트너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트너사를 통해서도 POC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도 덜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을 받으실 때는 파트너 컨설팅에 대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일 오늘 미팅 이후에 파트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본 세션 후에 진행되는 설문지에 꼭 기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꼭 비용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무료로 혹은 유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질문이네요.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올해를 시작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계획해야 할까요? 예, 마이그레이션 기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경험했던 고객분들은 이관 업무 시스템 규모에 따라 작은 경우는 1년 이내, 큰 경우는 2년 이내로 계획을 많이 하십니다. 그 외에도 작지 않은 업무 시스템이었는데 단순 이관 방식인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신속히 4개월 만에 완료했던 고객사도 계십니다. 이관하려는 시스템 규모와 그리고 이관 방식에 따라 기간은 다를 수 있고 쉬운 것부터 이관하시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객의 사이트의 모든 시스템을 빅뱅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식보단 작은 규모로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소요 시간을 재계획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이그레이션 방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니제이션, 즉 현대화 방식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리프트 앤 시프트 인 리호스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경험이 축적되시면 현대화 방식을 병행해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선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로 옮겨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시려고 했는지를 지속적으로 놓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로 이전하실 때 클라우드에서의 사이징에 대한 고민으로 이러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작게 먼저 시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그렇다면 고객분들께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과정을 접하는 동안 기존 서비스에 대한 중단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객사의 비즈니스의 SLA를 기준으로 검토하시고 고객사의 온프라미스의 아키텍처 또 AWS로의 타겟 아키텍처를 검토하여 가능한 서비스 중단 목표 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여서 중단할 시간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AWS에서는 무중단, 수초 내의 컷오프, 전환이 가능한 마이그레이션 도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마이그레이션 전략과 계획 수립 시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기능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진행해 본다면 어려울 것이 없겠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고객들이 보셨을 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계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지에 대해 명확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자칫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길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준비 과정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가치를 상세화시키고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한다면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가능성을 훨씬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클라우드라는 환경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한 기술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AWS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작게 빠르게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클라우드 기술 보유는 고객사의 비즈니스 혁신과 여러분 각자의 경력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준비된 질문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교육 프로그램이나 AWS의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프로그램, 그리고 파트너 지원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네, 클라우드 전문 지식을 여러분의 진도에 맞춰 향상시키기를 원하신다면 AWS의 스킬 빌더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AWS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5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퀘스트 및 실습,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등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여정에 꼭 필요한 AWS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모쪼록 시간 내어주신 만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